어제 나스닥이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소프트웨어 대장주 두 개가 합쳐서 25% 넘게 빠졌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TI는 강하고 서비스나우는 약하다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그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같은 기술주인데 어떤 건 25년 내 최대 상승을 했고요. 어떤 건 시가총액이 크게 깎이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같은 기술주를 매수해도 내 계좌만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미국장 이야기부터 할게요. S&P 500이 마이너스 0.41%, 나스닥이 마이너스 0.89%. 장중에 둘 다 사상 최고를 찍었다가 밀린 겁니다. 왜 밀렸느냐? 소프트웨어가 무너졌거든요. IBM이 8%가 빠졌어요.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도 EPS도 컨센서스를 넘겼어요. 근데 소프트웨어 매출 성장이 전분기보다 둔화됐고 연간 가이던스도 올리지 않았어요. AI로 돈 벌고 있다면서 왜 성장이 느려지고 전망도 안 올리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서비스나우는 더 심했죠. 18% 급락.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중동 대형 계약이 75bp 역풍이 됐다고요. 어제도 미국장에서 그게 그대로 가격에 꽂혔었어요. 그런데 같은 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약 19% 올랐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TI예요. 25년 내 최대 상승이에요. 반도체 지수는 17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이건 기록이에요. 핵심은 이건데요. AI가 칩으로 가면 오르고 소프트웨어로 가면 빠지고 있어요. 같은 기술주인데 시장은 이미 두 쪽으로 쪼개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기술주에 투자하고 있다가 아니라 기술주 안에서 어느 쪽에 있느냐가 중요한 장입니다. 여기서 나온 숫자 하나하나가 여러분 계좌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의 체크리스트도 정리해 드릴게요. 성장주 들고 있는 분들은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AI 수요가 어디까지 번졌는지 답이 3개나 나왔거든요. 첫 번째, 도버라는 미국 산업재 회사가 연간 이익 전망을 올렸습니다. 이유가 AI 데이터 센터 부품 수요예요. 칩이 아니라 냉각 장치, 커넥터, 배관 같은 부품입니다. 두 번째, 지멘스 에너지. 매출 성장률 전망을 14에서 16%로, 이익률 전망을 10에서 12%로 올렸어요. 데이터 센터 전력 장비와 가스터빈 수요가 폭발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 ABB 얘기를 했었잖아요. 같은 흐름입니다. ABB 주문도 113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고요. 지멘스 에너지도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 AI가 칩을 넘어서 전력, 그리드, 산업재로 번지고 있어요. 세 번째, 노키아입니다. AI 관련 성장 목표를 올리고 1분기 이익이 컨센서스를 넘겼어요. 주가는 16년 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유럽에서도 AI 인프라 수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기술주 전체가 좋다가 아니에요. IBM과 서비스나우가 빠진 이유는 AI로 위협받는 쪽이기 때문이에요. 도버와 지멘스가 오른 이유는 AI가 만들어내는 실물 수요를 공급하는 쪽이기 때문이고요. 이 차이를 구분 못하면 같은 기술주를 사고도 결과가 정반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I 요새가 왜 지수를 못 올렸느냐? 유가 때문이에요. 브렌트가 103달러를 넘었어요. 이란이 납부한 선박 두 척을 반다르아바스 항으로 끌고 갔어요. 선원이 약 40명이에요. 미국은 이미 31척의 회항을 지시했고 이란 유조선을 추가로 승선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에 기뢰를 추가 배치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폐업이 열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한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내 주식 계좌랑 직접 관련이 있냐면요. S&P 글로벌이 2026년 석유 수요 전망을 70만 배럴 깎았어요. 전쟁 전에는 하루 110만 배럴 늘어날 거라고 봤었는데 지금은 40만 배럴밖에 안 늘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공급이 부족한 건 알았는데 이제 수요까지 깨지고 있습니다. 공급 충격이 수요 파괴로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아 정유사들도 가동을 줄이고 있어요.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으로 3월 하루 2,940만 배럴에서 4월에는 2,860만 배럴, 5월에는 2,850만 배럴로 내립니다. 문제는 원유 가격 자체가 아니라 디젤과 항공유가 부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가가 100달러 위에 머물면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장주의 천장이 막혀버리죠. AI 호재가 아무리 강해도 금리가 높으면 멀티플이 안 올라가거든요. 이 골이 이제 정책 당국이 숫자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얘기 먼저 할게요. 최근 설문에서 85명 중에 44명이 6월에 금리를 올릴 거라고 봤어요. 예금금리가 지금 2%인데 2.25%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유럽은 금리를 내려야 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 유가 때문에 물가가 다시 올라가니까 오히려 올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유럽 성장주에는 직격탄이에요. 여기에 독일은 더 심한데요.
독일이 2분기에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한 달 만에 11.6%에서 33.5%로 뛰었습니다. 독일 경기연구소가 발표한 건데 에너지 가격, 공급망, 기업 심리, 수출 전망이 한꺼번에 악화됐습니다. 신흥국도 흔들려요. 유가가 100달러 위에 머물면서 인도네시아, 인도 같은 나라들이 자국 통화 방어에 나섰어요. 달러 수업 라인을 요청하는 나라까지 나왔습니다. 멕시코 물가도 4.53%로 예상보다 덜 내렸고요. 금리를 내리려던 신흥국들도 못 내리게 된 거예요. 물론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제 한은이 발표한 1분기 GDP가 전기비 1.7%로 전망의 2배가 나왔지만 신현성 총재는 취임하면서 물가 상방, 성장 하방이 동시에 압력을 주고 있다고 직접 얘기했어요. 1분기는 반도체가 버텼죠. 근데 2분기부터 에너지 충격이 본격 반영됩니다. 원달러 환율도 쉽게 빠지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잖아요. 이런 분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워시가 의장이 되면 같은 2% 물가 목표를 유지하더라도 그 2%를 달성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숫자는 같아도 운용 방식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더 오래 높은 금리를 유지하거나 대처대조표를 다르게 관리하거나 시장은 아직 워시라는 인물은 반영했지만 그의 정책 스타일까지는 반영하지 못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올해 연준 금리 인하 확률이 30%도 안 돼요. 여기에 워시가 더 매파적으로 운영을 해버리면 금리 인하는 더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달러가 강해지고 성장주 멀티플이 눌리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매일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알림 설정 해주시면 놓치지 않아요. 자, 오늘의 체크리스트 5개입니다.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호르무즈 해상안전, 선박납포 기뢰 배치까지 나왔습니다. 열렸다가 아니라 안전한가를 봐야 해요. 보험료와 통학량이 그 바로미터입니다. 두 번째, AI 수혜 확산, 도버, 지멘스, 에너지, 노키아까지 번졌어요. 다음 실적 시즌에서 이 흐름이 이어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칩을 넘어 부품, 전력, 네트워크까지 가고 있어요. 세 번째, 소프트웨어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IBM이 마이너스 8%였고요. 서비스나우는 마이너스 18%였어요. AI로 위협받는 소프트웨어와 수혜받는 소프트웨어가 갈리고 있습니다. 내 포트폴리오가 어느 쪽인지를 점검하세요. 네 번째, 유럽 금리. 유럽 중앙은행 6월 인상 가능성이 절반 이상 나왔습니다. 독일 침체 확률은 33.5%예요. 유럽 쪽 포지션이 있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같은 물가 목표 2%라도 운용 방식이 달라지면 금리, 달러, 성장주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시장은 케빈 워시라는 인물은 반영했지만 정책 스타일을 반영하진 못했어요. 그러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핵심 한 줄인데요. AI는 강했다는 거죠. 칩, 전력, 부품, 네트워크까지 수혜가 번지고 있어요. 근데 유가 103달러와 금리가 그 호재를 계속 깎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오늘 그 장이 딱 그걸 보여줬어요. 장중에 사상 최고로 찍었다가 유가와 소프트웨어 급락에 밀려서 마이너스로 끝나는 거죠. 호르무즈에서 기뢰까지 나왔습니다.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 유가의 추가 하락은 제한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이 정말 6월에 금리를 올리는지도 보셔야겠죠? 이 결과를 제가 다음 영상에서 바로 다뤄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내일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